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입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초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졌었지만 지금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직접 만날 수 없어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조합원들을 위해 올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소개해드리고 나아가 함께 싸우자고 간곡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재미있는 영상은 아니지만 절박한 우리들의 문제이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블루,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더 아팠습니다. 올해 43,058명이 응해주신 설문조사에서 78.7%의 조합원들이 코로나로 인해 심리 상태를 포함해서 자신의 일상생활이 나빠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더 많아진 업무와 감정노동, 그리고 감염에 대한 우려까지 극도로 높아진 심리적 긴장 상태가 우리들에게는 더 심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들을 영웅이라고 칭송하고 의료진 덕분에라는 캠페인도 벌여줬습니다. 작년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인력을 충원하고 노동조건, 처우 개선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우리 현장은 여전히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무엇 하나 알아서 해주는 게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5, 6년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할 거라는 감염병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임시 반평적 땜질식 대응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세계에서 꼴찌 수준인 공공의료 확충이 답입니다. 더 이상 못 버틴다. 보건의료 인력 확충하라. 더 이상 못 버틴다. 공공의료 확충하라. 라는 요구를 가지고 우리 보건의료노조 23년 역사상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 대정부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너무나 정당한 요구이기에 교섭이 성사되어 5월 31일부터 시작해서 10차례 넘게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요구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복지부와 교섭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요구는 직종별로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라는 요구입니다. 우리나라는 70년 전인 1951년에 의료법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2022년 상반기에 전문가들과 연구를 해서 2022년 말까지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모든 직종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가능한 직종부터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노조는 전 직종을 다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호등급제 개선입니다. 99년부터 시행된 간호등급 차등제는 초기 설계할 때는 병상 가동률을 68%로 가정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80% 이상이니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전체 병상당 전체 입원 환자 수 혹은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같은 1등급이어도 어느 병원은 간호사 1인당 10명을 보고 어느 병원은 12명에서 15명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수가를 받으면서 보는 환자 수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서비스 질이 그만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급당 근무 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로 기준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미국은 1대5, 일본은 1대7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등급별로 명확하게 간호사 1인당 보는 환자 수를 정하고 중증도가 높은 상급 종합병원은 1대8을 보는 S등급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인력 기준이 잘 되어 있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단계적으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라는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간호사 수급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하고 있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 확대는 간호사 수급을 확인해서 단계적 확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도 간호사 배치 기준이 낮을수록 수술 환자의 사망률, 중환자실 사망률, 폐렴 발생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쟁취해야 할 요구입니다. 세 번째는 불법 의료 근절입니다. 의사가 부족해서 의사의 많은 업무를 간호사나 의료기사들이 하고 있죠. 의사 일만 안 해도 좀 나을 텐데요. 거기다가 내가 일을 해도 나의 사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시행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분명 환자를 속이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대 무면허 의료 행위, 즉 대리 처방, 동의서, 처치 시술, 수술, 조제와 복약 지도는 반드시 근절하고, 그 외 업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간호사, 의료기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히 구분해서 법으로 만들고, 이를 어겼을 시에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대 정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복지부는 10개 병원을 실태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전문가와 분석하여 업무를 구분하고 9월 공청회를 하고 검증을 해서 연말까지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와 우리 노조가 함께 분석하고 업무 구분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조만간에 이번 연구를 책임질 전문가와는 같이 만날 예정입니다. 모든 직종이 면허 범위에서 일해야 환자가 안전합니다. 의사 업무는 의사가, 약사 업무는 약사가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합시다. 네 번째는 교대근무제 개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병원만큼 최악의 교대근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에 데이, 이브닝, 나이트 근무를 다 해야 해서 생체 리듬이 완전히 깨지고,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는 범표 때문에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5명 중 4명이 사직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교대제 개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제 모델을 우리 노조에서 전문가들과 연구해서 만들었고, 그 결과를 지난 8월 11일 토론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토론회 영상은 조회수가 960회를 넘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유튜버 보건의료노조 TV에 들어가서 꼭 보시고, 이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델을 시행하게 하고 응급으로 결혼하는 경우를 대체해주는 플로팅 인원을 확보하고 2주 연속 휴가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대제 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노조에서는 인력 확충 없이는 규칙적인 교대제로의 개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력 충원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우리 노조에서 만든 모델을 포함해서 시범 사업을 최대한 많은 병원을 참여시켜서 실시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도 그동안 엄두를 못 내었던 교대제 개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므로 함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번째는 신규 간호사 교육 전담 간호사 제도를 민간 사립대병원으로 확대 실시하라는 요구입니다. 2018년 서울 아산병원 신규 간호사의 자살 사건 이후 자기 환자를 보지 않고 신규 간호사 교육만 전담하는 교육 전담 간호사 제도를 정부가 지원해서 공공병원에서 시행했는데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립대병원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공공병원도 예산이 삭감되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노조에서는 이미 2년 동안 시행한 결과 평가가 좋기 때문에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조속히 확대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6번째는 비정규직 비율을 의료기관의 각종 평가 기준에 반영하라는 요구입니다. 상급 종합병원 기준, 인증평가 기준, 의료질 평가 기준에 비정규직 비율을 반영하면 아무래도 좋은 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사용자가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료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정규직 고용을 늘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확진 환자가 폭증할 때마다 파견 인력으로 땜질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차별로 인해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임금 2~3배 차이가 나는 파견 인력이 아니라 인력 기준을 정하고 그에 맞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영웅이라는 칭송 대신에 정당한 보상을 위해 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 분만, 외상, 심뇌혈관계 질환 등 필수 의료도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기존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시설, 장비, 인프라 구축과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확충 요구에 공감은 한다면서도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인력을 갈아 넣어서 유지되는 코로나 대응으로는 코로나 장기전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지난 조합원 공모전 1등 구호가 무엇인지 아세요? 환자보다 환자된다입니다. 환자보다가 환자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면서 일, 생활,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이 유지되었을 때 환자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 문제는 이제 어느 한 병원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면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나 사용자나 말로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9월 2일부터 전국의 8만 조합원이 총파업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웬 파업이냐고요? 맞습니다. 저도 코로나 시기라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코로나 시기라서 국민들과 언론이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인력과 공공의료가 부족하다는 공감대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절박함을 얘기하지 않으면 코로나가 지나면 우리는 또 잊혀질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에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인력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와 앞으로 다가올 감염병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싸우지 않으면 정부와 사용자들은 무한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면서 인력 갈아넣기로 버틸 것입니다. 현장교섭과 중앙교섭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위한 임금 인상과 단체 협약을, 보건복지부와의 대정부 교섭에서는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을 올해는 반드시 전국의 8만 조합원이 함께 투쟁해서 함께 쟁취합시다. 8월 17일 조정신청을 124개 지부 136개 병원에서 냈습니다. 이렇게 한날 한시에 많은 숫자의 지부들이 동시에 조정신청을 낸 것은 지난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처음입니다. 절박한 만큼 역대급 투쟁이 될 것입니다. 8월 18일부터 2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9월 1일 전야제를 진행하고 그때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9월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파업을 하더라도 방역 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임금 손실도 산별노조 차원에서 보상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힘들어서 떠난다고 우리의 현실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이 우리와 우리 후배들의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우리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바로 환자와 국민들을 위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이번에는 반드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의 새로운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투쟁!